금리도 상관이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힘들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힘들었고 그건 PF도 힘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강남에서 한 20, 30년 거주한 분은 대출이 1억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대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 그건 마련하시면. 그 이후에 강남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보자고. 주호영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99년도에 반포터미널이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어요. 99년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2021년에 팔았어. 99년에 산 2, 3억 주고 산 아파트가 20몇 억에 팔았어. 20억을 번 거예요. 그 사람이. 대출 끼고 20억 주고 그 집을 누군가가 샀어. 지금은 얼마야 됐어? 30억이 됐어. 그럼 대출을 양 무슨 의원처럼 10억을, 1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 집값이 10억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대출 그거 그렇게 겁나요? 근데 원리금이 2.5배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2022년부터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는 금리가 높았어. 그래서 금리가 높아봐야 4, 5%, 5, 6%일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2금융권에서 8%, 제3금융권에서 12%에 밀리는 것보다 반밖에 안 돼, 금리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사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야. 근데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버티는 건 또 돈 빌려서 또 그걸로 이자를 메꾸면 돼.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들은 확실히 집값이 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버티지. 근데 보통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기가 살 집을 하나 사는 사람들은 그걸 버티기가 힘들죠.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7, 80%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식한테 집을 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한 거지. 젊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강남에 집 사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신규 매수자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이 산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2004년 이후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시기에 집을 산 사람의 그 거래량을 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0만 채, 20만 채였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기 말에는 350만 채가 됐어. 그럼 임대사업자가 사들인 주택이 300만 채야. 그 5년간 한 2, 300만 채를 사들였다면 5, 60만 개를 사들인 거 아니에요, 1년에? 1년에 거래량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는 거야. 그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영끌을 해서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들이는 물량까지 가세를 하니까 더 많이 거래량이 늘고 값이 더 오르는 거죠. 천정부지로. 그래서 올랐던 거야. 무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금리 때문이다. 무슨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접했던 여러 논문들에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그럼 작년에 집값 오른 게 왜 올랐어요? 전세 가격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 중에 금리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매입 임대나 민간 임대업자가 사재기한 그런 통계들을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거래량 통계나 이런 걸 발표할 때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임대업자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들인 물량을 공기업이 사들이거나 개인이 사들인 거,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사들인 거하고 이런 통계, 정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발표를 안 하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자기가 해봐야 그런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거지. 결정적인 요인은 사장님이 SH에 딱 가서 매입을 중단하는 순간 또는 매입을 많이 줄인 순간,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진 겁니다. 거래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형성이 안 돼. 계속 거래를 안 하니까 빌라 값이. 그럼 점점점 하락을 해. 근데 그건 빌라 시장의 문제 아닙니까? 빌라 시장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돼. 아, 빌라가 죽으면 아파트도 그러면. 죽어요? 예. 빌라가 계속 값을 치솟으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겠어? 개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그렇지만 임대업자나 공기업은 빌라를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업자나 공기업이 빌라 값을 자꾸 끌어올리면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죠. 이제 내가 분석을 해서 조만간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화곡동
빌라 6억, 화곡동 빌라 7억하고 치면 MBC에서 방송했는데 댓글만 1000몇 개, 100개가 달렸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기업들은 다 어렵고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왜 부동산만 화로를 탔냐고. 이제 조금 앞으로 오면 안 될까요? 문재인 때 말고 이제 윤석열, 이재명으로 좀 와서 그럼 올 상반기에는 왜 오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까? 현상이? 빌라를 LH가 빌라에서부터 내요. 그럼. 또 올해 상반기도? 올해 상반기도 작년 상반기부터 근데 강남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모든 집값은 강남의 매체 신고가라는 기사를 조중동이 써줘. 조중동이. 예. 그러면 거기서 신고가로 뭐 몇 개가 거래됐대. 그러면 오르는 폭도 거기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죠. 크죠. 그러니까 큰 거를 보여주면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런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쓰고 경제지들이 쓰면 방송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워. 그 방송도 같이 방송을 해. 그러면 유튜버들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한 2년간 집값이 폭락할 것처럼 계속 예언하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왜 오르지? 이거 내 예언이 잘못된 거야? 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갑자기 공급 부족론자가 사라지더니 폭락론자가 등장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공급 부족론자가 슬금슬금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폭락론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건 무슨 전문가가 무슨 예언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강남 빌라를 매입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LH에서. 강남은 아니지만 저 송파나 강동이나 이런 데도 그 예전에 지어놓은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매물이 나오면 그냥 매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 약정을 해.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걸 부수고 거기다 새로 지면 그걸 통째로 다 사줄게. 미리 하는구나. 미리 매입 약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건국대 부동산학과에 내가 가서 재작년에 뭐 강의 요청이 와서 잠깐 가서 했더니 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는 회계사, 변호사, 자산 전문가 그 매입 임대주택업자, 투자자들이 거기 다 강의 듣고 있어. 부동산학과라는 데서 맨날 그런 강의를 하는 거야. 잘못됐다? 너무 잘못된 거지. 거기서 강의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강의하러 가서 집값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지금 집값을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에는 관심이 없고 왜 SH가 매입을 안 하냐, 매입을 중단하신 이유가 뭐냐. 민원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누가 부탁을 해서 도대체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그전에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시민운동가로서 부동산학과가 좀 정확한 부동산 정보나 그 정책 분석을 해야지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부동산값 끌어올리는 논리나 제공하고 앉아있고 공급이 부족하니 뭐 수요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잖아 다. 요즘은 건국대 부동산학과나 이런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잘 안 등장하잖아요. 가끔씩 뭐 명지대 어디 무슨 교수는 아직도 그 가끔 나오긴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리고 맨날 그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이 주택업자협회 연구원, 건설업자협회 연구원, 부동산 개발업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 행세를 해.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겠어. 집값을 또 받치는데 그 힘을 보태는 전문가겠지. 강동과 송파의 빌라들을 매입하면서 그럼 강남 집값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스타트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서울 집값에서도 눈에 띄게 오르는 곳은 항상 먼저 반응하는 데가 강남이에요. 왜? 작년부터 상승을 시작하게 된 게 강남부터 아니냐. 아니 서울 전역인데 딴 데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 거고 강남은 비교적 덜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서울에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도 위치 좋은 데는 다 조금씩 올라갔지. 네. 그중에 그 한강 주변에 있는 아무래도 강남에서도 위치가 괜찮은 데가 아주 소량 거래가 된 거야.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거래된 물량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몇 개 거래도 안 됐어. 그게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야. 몇 개만 거래되면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럼 핵심은 SH나 LH에서 그런 서울 전역에 있는 빌라들을 매입을 조금씩 하면서 서울의 전체적인 조금씩이 아니라 무제한 매입을 지금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나오는 대로 무제한 사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서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올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전혀 다르지. 근데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지정한 걸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핵심 강남 3구와 그 핵심 토지거래 허가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21년에 이 도입이 된 거예요. 뭐 28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그거를 내가 알기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더 연장할 거냐, 연장 안 하고 풀 거냐, 이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그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음마 아파트나 이런 그 강남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하고 뭐 직접적 관계도 별로 없어.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토어제를 강남 3구가 용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집값 상승을 거기 올랐다고 해가지고 저 송도나 지방 아파트가 같이 올라요, 안 올라요 지금? 대장을 잡아야 이렇게 마용성으로 퍼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강남 나는 토지거래 허가자라는 거는 별로 필요도 없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다고. 내가 이 맨 앞에 갑자기 이걸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본질이 아닌 집값을 견인했거나 집값을 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엉터리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도 이런 그 부동산 유튜버로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언론도 맞장구를 쳐서 무슨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뭐 해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집값이 올랐다. 그건 전혀 나는 그 진단은 잘못됐다고 봐요. 푸니까 우르르 해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작년 그러면 올해. 8월 전에는 왜 올랐어? 88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상관없지. 그때는 왜 올랐어? 내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작년 봄부터 올랐어. 금리가 어땠는데? 내려가서? 그럼 작년 금년 초에는 금리가 올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금리도 상관이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오히려 그 잡는 척 할 때 쓴 페인트 모션을 쓴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런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4년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는데 강남의 집값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 근데 왜 집값이 자꾸 올라? 아니 작동하고 있는데 왜 오르냐고.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집값 오르는 거는. 직접적 상관이. 그러니까 뭐 저는 집값에 공급 부족론자가 괜히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덤태기?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정책들을 아니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안 해서 그런가? 왜 떨어져요 집값이? 토지거래 허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는 뭐 금리가 별도 금리를 하나? 송도는? 금리 때문이야? 세금 때문이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금리나 이런 거는 강남만 금리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만 금리를 차등 금리를 두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